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추억 같은 댓글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영상은 일본 사례로 본 한국 국제결혼 전망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고 하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움직임이 아마 올해부터 저는 시작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5년으로 보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198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 일본 남성의 국제결혼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때 당시 일본이 버블 경제도 있었고 경기 침체도 있었고 취업 빙하기도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고, 삼평 이러면서 눈이 매우 높았던 시절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재 여성 못지않게 어느 쪽이 더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자들 눈이 하늘 높이 올라갔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일본 남성들 같은 경우도 주로 중국 여성,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을 최고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일본 남성들은 국제결혼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2000년도 후반에 일본에서는 마케이누가 몰락을 했죠. 그리고 일본 여성들은 여자력을 키우고 그리고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도 취업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제 전업주부를 꿈꾸면서 혼활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은 정상화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 20년 걸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얼만큼 갈까요? 물론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당분간은 대한민국도 국제결혼은 좀 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폴란드녀랑 결혼을 했는데 그건 연애 결혼하신 것 같네요. 제 아내는 제가 살던 원룸집에 월세집에 그냥 들어와서 삽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대한민국은 전세 아니면 매매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여성들을 제가 보면 이거에 대해서 물론 자가면 제일 좋죠. 자가면 제일 좋지만 월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없는 전세 제도라는 게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자가 아니면 월세니까 월세에 만약에 배우자가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은 그 해외 여성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대한민국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월세집에서 신혼집 차리자고 하면 난리 나죠. 그리고 586 딜러들이 그러면 내 딸 못 주겠네. 그런 분위기죠. 우리나라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 돈도 유용하게 모이고 좋네요. 저는 미국 여 등 서양 여성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일단 남자를 존중해 줍니다. 이 남자 존중 안 해주는 거는 제가 보면 중국, 한국 여기만 유독 그런 것 같아요. 그 말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보면 여성들이 남자를 존중해 줍니다. 희한하게 요 두 나라만 좀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 존중해 주고 요리도 잘해 주고 청소도 잘하고 마사지도 진짜 부럽네요. 남친이나 배우자에게 잘해줍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느낌이 듭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기분이 듭니다. 국제결혼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존중이란 단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남녀가 어떻게 보면 남자들 특히 그러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몸을 갈아 놓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고맙다는 말,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고생했다는 말, 그 말 한마디면 남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가정을 이겨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존중을 못 받는 남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남자가 돈 벌어오는 거는 당연하다 이리 생각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여성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 해외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들이 고생하고 돈 벌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여성들이 그런 존중에 대한 표현을 또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성들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일본 여성들의 여자력을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리 부분 한번 이야기하면 참 우리나라 여성들 요리 못합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고, 뭐 반찬 가게에서 사오든 아니면 처갓집 가서 받아오든 아니면 뭐 저 밀키트 그냥 데워서 해오든 배달 음식으로 그냥 때우고 그런 식으로 하죠. 진짜 요리 잘하는 대한민국 여성은 진짜 드문 것 같습니다. 드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전업주부들도 이래요. 전업주부들도. 하여튼 좀 많이 안타깝다. 비교가 많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분 댓글 한번 볼게요. 그나마 중국, 일본과 다른 점은 탕핑, 사또리 그냥 들어놓는 거라면 한국 국결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찾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이 마통놈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올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2022년 통계에는 미반영이겠군요. 이러면서 아마 지금 국제결혼이 그 2022년도에 한 대략 30% 정도 증가를 했어요. 2001년 대비해서. 물론 이게 기저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혼인은 감소했는데 국제결혼은 늘었기 때문에 조금 바람은 시작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통론까지 터져버렸기 때문에 2023년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또리 탕핑 이런 거 이야기하셨네요. 지금 사또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일본의 남성들 득도했다고 하죠. 이런 사또리 세대. 사또리는 그래도 제가 볼 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뭐 좀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눕는 거랑 별반 차이 없긴 없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탕핑이라고 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은 똑바로 들어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 탕핑이라고 하고, 요즘은 바이란이라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아예 그냥 포기하는 태도. 완전히 그냥 일본이나 중국 남성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M4 세대 뭐 이런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본, 중국 청년들보다는 아직까지 도전 정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고자고 지금 노력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 시도하는 분들도 많고 검토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게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자, 일본도 한번 보세요. 일본도 천천히 늘다가 나중에 가면 확 급증해 버리거든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보면 국제결혼이 한참 줄었어요. 이 앞에 국제결혼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했던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제결혼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국제결혼, 연애 여기에서 정말 괜찮다. 한국 여성 만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잘했다는 게 이제 입소문이 나죠. 입소문이 나면 일본이 국제결혼의 흐름 자체가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확 올라가는 것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입소문이 나면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확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이 댓글이 참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댓글인데, 90년대 남성은 최악의 성비 불균형으로 일처다부제하지 않는 이상 국제결혼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게 국제결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 중에 하나인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오른쪽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1980년대 때만 하더라도 출생 성비를 보면 105.3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자 100명에 남자아이가 105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초반 때에 정부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한 아이만 놓자고. 그때만 해도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빈곤 문제가 생긴다고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바람이 불었어요. 정부 정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아 선호 산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만약에 여아이다 그러면 이제 낙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 같은 경우는 109.4 그리고 최고 정점이 언제였습니까? 1990년도 116.5예요. 그러면 여자 100명에 남자가 116명입니다. 그리고 뭐 95년도 113, 2000년도도 110, 2005년도도 107, 2010년도도 106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1990년대 여기는 110이 넘어요. 여자 100명에 남자가 110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처다부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남자가 남아 돌아요. 그러면 이 남는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해결책이 국제결혼밖에 없죠. 물론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 비혼도 많기 때문에 비혼 여성들도 많죠. 물론 비혼하는 남성도 많지만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 지금 성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 남는 남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조금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을 잘못 쓴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출생 성비가 깨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내놓는 게 정부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결혼하면 아이 한 명만 낳아도 국제적으로 인구가 2명 증가하는 효과가 생겨서 실질 출산율은 2.0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선진국으로 봤을 때 대체 출산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명 정도를 넣어야 중간에 죽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2.1명 정도를 놓아야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 건데 즉 국제결혼해가지고 아이 한 명 넣으면 2.0이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언론과 정부 같은 경우는 이민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필리핀 여성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몇 개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이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에 제대로 정착할지도 의문이고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경우 뭐 프랑스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을 보더라도 이민자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 뭐 빈곤이라든가 범죄율 같은 게 많이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사실 국제결혼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현재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여성 세력들 견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심지어 보면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농촌에 있는 총각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또 젊은 여성들이 또 없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촌에 가서 결혼 생활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 못하는 남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 소멸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이게 쏙쏙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폐지하는데 또 앞장서고 있는 게 또 여가부고요. 정책 개선을 공고하고 이런 식으로 뭐 인권위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견제를 하는 나쁜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요거 한번 보면요. 또 다른 분 댓글인데 대략적으로 20년은 유지될 듯 보이는 그래프 자료네요. 일본이 한 20년 걸렸죠. 앞으로 2045년까지는 흐름이 유지된다라. 대한민국 망하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본 여성들 단체가 그렇게 파워가 안 셌어요. 그리고 일본 전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남성 권력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스윗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당뇨병 걸린 그런 나라입니다.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들 입김이 세고 하여튼 일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라든가 국가 사회는 한국에 비해서는 덜 스윗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전부 다 죄다 당뇨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2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사실상 작년에 30%가 늘었어요. 혼인 건수는 역대 최소지만 국제적으로는 30%가 넘었는데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흐름 자체가 일본에 있었던 것처럼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